안녕하세요. 오늘은 17차 시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사님은 신현진 세무사님을 모시고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진 샘사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신현진 세무사님은 2008년 45기 세무사에 합격한 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위원,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창업신문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법인 규모별 세무 실무 경험도 풍부하고 개인사업자 세무 실무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의 이름을 따서 신현진 세무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AT 커뮤니케이션 강사, 텍스테일 칼럼니스트, 3일 인포마인 강사,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 세무 전문가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네. 일단 세무사님하고 말씀드릴 할 거는 일단은 저희가 아이디어 제품 분야 쪽에 창업을 할 때 세무 쪽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일단 교육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질문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법인 설립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요? 꼭 법인으로 설립하실 필요는 없어요. 법인은 예, 사실 설립하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좀 규모가 작게 시작하거나 그렇다면은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뭐 사업 입찰 같은 거 하실 때는 꼭 법인이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할지 개인을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 개인은 벌면은 이익이 다 내 거예요. 근데 법인은 내 거가 아니라 법인 거. 그래서 법인에서 뭔가 이익을 가져가려면은 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음, 음. 법인의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100% 소유해도 내 게 그래,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 내 거지만 거기서도 내가 돈을 막 맘대로 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당이나 뭐 급여 이런 거를 거쳐서 해야 되고, 대표는 법인이 뭐 30억 이익이 나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당이나 이런 걸 거치셔야 되고, 배당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만 딱 14%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딱 예, 예. 2천만 원 정도까지 계획해서 가져가셔야지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또다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 음, 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 음, 사업자가 유리한지 아이디어 제품 창업 분야는 어떻게 음.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먼저 비교표로 한번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개인과 법인의 비교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은 소득세를 내요.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그래서 개인은 세율이 6%에서 42%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세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예, 예. 근데 법인은 장점이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장점인데, 근데 어차피 법인 대표로 급여나 배당금을 가져가더라도 나중에 소득세로 합산해서 신고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6%에서 4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절세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급여랑 배당금 이런 거를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차이가, 개인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무한으로 책임을 지는데, 법인은 유한 책임이라고 일부 내 부담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고, 그리고 예. 개인은 내 거니까 뭐 배당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급여나 퇴직금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근데 법인은 모든 게 다 절차가 있어야 돼요. 배당도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정관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 퇴직금 이런 것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고, 법정으로 돼 있는 분만큼만 가져갈 수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이익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늘 것인지, 그 다음에 내 사업 목적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사업 형태를 현명하게 미리미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개인 사업자가 음,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한 약간 음, 이익에 대한 세율은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렇죠, 법인 그렇죠. 사업자보다. 그 대신 법인 사업자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모든 절차가 많이 좀 까다로운 게 있고요. 그럼 그렇죠. 저희는 투자금이 전체적으로 한 투자금 한 1억 정도 사용할 것 같거든요. 비용을. 그러면은 초반에 한 1억 정도를 한 1년 안에 1년이나 1년 반 동안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개인 사업자를 추천드리나요?
어떠세요? 저라면은 예, 예. 관리의 편함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하겠어요. 왜냐면은 초반에는 사실은 어디서 뭐 투자받거나 이럴 가능성도 크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예. 네, 초반에는 좀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아, 사업을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 싶을 때 그때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으실까라고 그럼 생각을 개인 해요.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은 쉬운 편인가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네. 이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그래도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보통은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 전 시점으로 해요. 성실 신고 그건 예. 뭘까요? 개인 사업자로서 좀 매출이 많이 늘면 예, 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데, 예, 예. 그거 전 정도에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가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 예, 이런 예. 상황에 그때쯤에 세무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법인 전환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떤 방법이 좋냐 이런 거를 의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다 설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설립은 제가 화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설립 절차가 다른데, 예, 예. 개인 사업자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먼저 그거를 소관부처에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기한 내에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금액은 공급가액의 1%. 그런데 등록기한 경과의 1개월 이내에 등록 시기는 50% 가면 되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뭔가 개시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안 했다면 빨리빨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예, 음, 예. 음. 그러면 일단 설립은 뭐 일단은 간단하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뭐 따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조금 달라서 예, 예.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예, 해드릴게요. 예. 세무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데 보통은 신청하고서 2일 이내에 발급이 되는데 가끔 시설이나 사업 현황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5일 이내에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는 개인 사업자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아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허가나 그 다음에 뭐 신고나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사본. 이렇게 아, 해가지고 세무서에 가시거나 요즘에는 홈택스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저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세무서 가서 하면 그쵸, 사업자 그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예. 온라인 같은 경우도 홈택스에서 첨부, 뭐 이런 서류 첨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예, 예, 예. 쉽게 요즘에는 돼 있고, 근데 세무서에 가는 약간 즉발,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홈택스에서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까 20일, 그러니까 사업자를 아까 20일 초과하면은 이제 뭔가 과태료 같은 게 있다 가산세, 그랬잖아요. 가산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 사업자를 빨리 내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최대한 늦게 내는 게 유리한가요? 저는 빨리 내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예. 물론 내가 뭐 매출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겠지만 빨리 내야지 비용 쓴 거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아, 되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되고. 그럼 법인 설립 같은 경우 더 복잡한 건가요, 그럼요? 법인 또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으로 보시면 법인은 아까 개인하고 다르게 이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 말고는 개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법인 설립 등기할 때 필요 서류가 좀 많아요. 회사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주, 임원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법인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관할 지역 내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막 들어가서 예, 확인을 예. 해보시면은 상호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상호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 서류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발기인 대표통장,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한데 요즘 법인 설립 등기는 요즘에 뭐 법무사님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예. 법인은 개인하고 똑같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다음 대표자 예, 예. 신분증, 그 다음에 뭐 허가증 사본 이런 거는 똑같은데 우리 법인 등기 하셨잖아요. 법인 예. 등기부 등본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 사본, 그 다음에 주주 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법인 관련된 관련돼서는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사님 쪽에서도? 세무사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법무사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둘 다 의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설립을 해오신 다음에 정관을 저희한테 이제 기장을 맡기시면서 정관이나 이런 거 한번 검토를 받아도 돼요. 왜냐면 정관 쪽에 임원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뭐 이럴 때 배당이나 중간 배당도 이제 정관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퇴직금도 세법상 퇴직금 적정한 한도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과 법무사님 둘 다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미 법인을 설립했다면 나중에 이제 조금 이익이 늘어서 기장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세무사님하고 정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인은 뭐 자본금이나 이런 뭐 요건들이 있지 않나요? 법인은 그 최소 자본금 100원으로 100원. 100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초반에 뭐 100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뭐 그렇죠. 보증금도 내셔야 되고 월세도 내셔야 되고 하니까 제가 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은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부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또 업종에 따라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이 있어요. 예, 뭐 예. 등록이나 허가나 뭐 신고 아까 그거 할 때 그거를 미리미리 보신 다음에 자본금 규모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자본금이 적정 자본금이라고는 있을 수 없겠네요, 그러면. 그쵸.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음, 적어도 불리한 건 뭔가요, 적으면? 적으면 불리한 거는 계속 가수금을 넣어야 되는 거죠, 대표님이. 왜냐하면 법인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계속 가수금이라는 걸 넣어서 가수금 넣은 거를 계속 그 돈을 빼가면서 써야 되는 거고 예, 예.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장 없는 제조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비용들은 쓰고 있고, 음. 그러면은 뭔가 이 공장 없는 제조기업들이 지원금에 관련된 뭐 법이나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 음. 보조금 처리가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줄 수 음. 있으신가요? 그러면 화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 음, 저희가 실무상 제조업들이 많이 이렇게 상대해 보면은 결국은 제조업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되게 중요해요. 이 기보나 신보에서 보는 게 개발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계정 과목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 계정 과목을 조금 특히 더 신경 써가지고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셔도 아시지만 보통은 7년이 지나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실 거면은 7년 안에 쇼부를 보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음. 비용을 쓰기 시작할 거면 꼭 사업자를 내라. 그쵸. 그래야지 유리하다는 예, 거죠. 예. 그럼 사업자를 내는데 이 비용들은 분명히 초반에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비나 음. 설계비 이런 연구개발비란 말이죠. 음. 외주를 쓸 확률이 좀 높고요. 네네. 이런 걸 이제 아까 이 뭔가 세무 쪽으로 재무제표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건 뭐 세무사님한테 나중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쵸. 세무사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건 좀 있을까요? 세금 감면 같은 경우는 예. 화면에 보시면은 가장 큰 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좀 매출이 갑자기 1년 만에 뭐 몇십억 나신 대표님이 계신데 요거 혜택을 되게 톡톡히 보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거 기장을 오셨을 때 20대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젊은 분이 엄청 매출이 확 늘고 계시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이 창업 나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아, 거기다가 그 다음에 업종이 있어요. 대상 업종이. 근데 예. 제조업도 해당이 돼요. 근데 그분은 약간 광고 쪽에 뭐 이런 업종이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인세 신고할 때 50% 감면이 됐어요. 그래도 기장이라고 말씀하신 기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기장은 저희가 어쨌든 뭐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기장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인건비 신고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해드리는 부분. 그리고 뭐 4대 보험 기본적인 4대 보험 신고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 이런 것까지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기장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아이디어 제품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비용을 많이 써요. 저희 같은 그쵸, 경우는 예. 몇 천만 원을 써요. 그럼요. 예. 그것도 외주 비용으로. 그러면 이때는 저희는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장을 이렇게 의뢰하는 게 낫겠네요. 네, 제 본인이 생각에는 이걸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내년에 뭐 대출을 받거나 어디에다가 뭐 뭔가를 제출해야 됐던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는 건 복식부기로 장부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그거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세무사업을 해보면은 좀 사업을 엄청 쭉쭉쭉쭉 잘 하시는 분들은 세무 같은 건 그냥 맡기시고 본인은 사업에만 딱 집중을 하세요.
받는다면 그러면 세무 이제 기장해 주는 게 재무제표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직원들 급여나 뭐 이런 거 나갈 시 급여 대장 같은 경우 관리해 주시는 그쵸, 거죠. 그쵸. 그리고 세금 내는 거 알려주시는 거고. 네. 요게 해주시는 역할인가요? 주요 업무는 그건데 요즘에 약간 노무사님들하고 업무 영역이 조금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예, 예. 기본적인 4대 보험 업무도 저희가 조금 해드리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4대 보험 취득 신고, 상세 신고. 옛날에 저희 그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 했을 그쵸. 때도 예.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걸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그런 입사 신고랑 급여 대장이랑 이게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실례지만 그 비용은 그러면 월 한 어떻게 어느 정도 선 그 범위가 될까요, 레인지가? 개인 사업자라면은 예, 예. 인건비 신고를 안 하면은 조금 저렴하게 아무것도 뭐 매출도 없고 비용만 아주 간단한 비용만 발생한다면 뭐 8만 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 그 예, 정도로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 신고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신고 인원이 뭐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난다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출이 늘어나면은 또 기장료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비용이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뭐 12만 원부터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세무법인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아,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아이디어 제품 개발비를 쓴 거는 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일단 초반에 막 비용을 쓰니까요. 개발비로 쓴 거는 예. 세무사님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연구 개발비, 그다음에 개발비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아, 예, 그래요? 예.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자산 계정하고.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적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잡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달라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익이 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회사가. 그러면은 바로 그 연구 개발을 모두 비용 처리해버리면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대출 받거나 대출 연장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좀 이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잡아놓고 오히려 상각이라는 방법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상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 이거 정도 기억해라가 있을까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만 질문할게요. 네, 저는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이 그건데 사업자 등록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앞으로 이익이 날 거니까 저는 뭐 대출이나 감면 요거를 조금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 사업을 확장하려면은 대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난다면 그다음에 그때 이익이 날 때 세금이 왕창 나오면은 또 이익 나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리미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조금 체크하시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음. 일단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개인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차이점. 아, 이건 항상 어디 가도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회계사님 나오셨을 때도 네. 질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질문이 틀렸어요, 사실. 개인 사업자와 간이 가세차 사업자의 차이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차이점.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예. 간이 가세자는 내가 지금 뭔가 아이디어 기업이 초반에 뭔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을 게 있어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아, 간이 사업자는요? 예, 예. 근데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매출이 커지면은 부가세 부담이 낮죠, 대신에. 예, 근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라는 게 되는 거죠. 10%. 예, 예. 근데 이익이 났을 때 10%만큼 나도 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10%만큼 받아서 내니까. 예. 근데 사실 좀 이제 제조기업으로 어떤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세금 계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내셔야죠. 무조건. 아, 왜냐면은 그럼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상대방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간이가세자로 하시면은.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내시고 이제 그때 뭐 발행해 달라고 하면 발행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초반에 매입세 공제 다 받고 이런 예, 예. 식으로 일반 과세자로 아.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각종 세금 절세 방법이 많은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기 좋은 뭐 사이트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세금에 뭐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요즘에 그 사이트는 없더라고요. 사이트는 저도 찾아봤는데 없고 요즘에 뭐 블로그에도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세무 전문가 인플루언서긴 한데 예, 예. 저도 가끔씩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도 찾아와서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저 말고 다른 세무사님들도 많이 쓰시니까 거기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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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